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5월 달에 5월에 일단은 기말고사 범위를 한 바퀴 다 돌리는 게 목표예요. 기말 범위를 이제 끝낼 거야. 끝낼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5월 달이 끝나고 났을 때 말일이죠. 5월 말일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당연히 이제 총괄 평가라는 걸 보게 될 거고 그리고 5월 내에는 이제 주마다 주간 테스트를 보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내신 대비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내신 대비긴 하지만 이때 말하는 내신 대비는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풀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시험에 가까운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니네가 이제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뭐 우리가 행렬 파트만 설명할 거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말 범위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2차 함수까지 끝났기 때문에 여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해야 되고 순열해야 되고 조합 그 다음이 마지막에 행렬. 그래서 니네가 느낄 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중간고사 범위에 비교했을 때는 범위가 되게 적은 거야. 이게 엄청 적은 거야. 다만 이 문제가 뭐냐, 범위는 적은데 문제가 저 때보다 훨씬 많아. 무슨 말이냐면 경우의 수 때문에 난리가 나. 경우의 수는 애초에 유형 자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 분류를 하겠지만 경우의 수는 그냥 내는 사람 마음이야. 그냥 니네 마음대로 막 다 세 개 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니네가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중간고사였는데도 이미 다 세 개 냈단 말이야. 그러면 난이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정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되게 중요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를 배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부등식이나 여러 가지 방정식에도 경우의 수가 이제 막 이렇게 침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서 니네가 지금까지랑 조금 다르게 원래 이제 1교시에 수업을 하게 되면 2교시에는 뭐 타임어택하고 막 이랬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할 거고 5월 달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정확하게 오늘은 행렬만 할 거예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그냥 매일 경우의 수를 할 거야, 알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도 나가고 그래서 1교시에 여러 가지 방정식을 나가고 2교시에 경우의 수를 나가고 1교시에 여러 가지 부등식을 나가고 2교시에 경우의 수를 나가고 1교시에 경우의 수를 나가고 2교시에 경우의 수를 나가고 경우의 수를 나가고 경우의 수를 나가는 거야. 경우의 수는 계속 할 거란 소리죠. 경우의 수는 니네 그래서 5월 달 동안 경우의 수를 진짜 미친 듯이 엄청 많이 반복해야 돼. 경우의 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문제를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틀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틀리는 걸 짜증내면 안 돼, 그죠? 그 막 니네 자꾸 맞으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틀려도 돼. 중요한 거는 중간고사 때 안 틀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니네가 경우의 수는 좀 많이 연습을 하긴 할 거다, 그죠? 저건 경험이 다야. 경우의 수는 경험이야, 경험이지. 막 방식이 특별하게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는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니네가 이번에 5월 달에 약간의 목표 중에 하나가 경우의 수를 정말 많이 푸는 거, 알지? 경험을 그냥 많이 하는 게 일단 목표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우린 6월 달에 마찬가지로 서울여고에 이제 나와 있는 문제 스타일대로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이 바뀌면서 시험지 형태도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지 형태도 좀 바꿔서 이제 연습을 하는 방향으로 6월 달에 넘어갈 거다. 그리고 이제 방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부터는 중간고사 총평이래. 리뷰를 할 건데 뭐 이제 내가 그러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나 같은 경우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니네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문제를 진짜 잘 냈단 말이야 학교에서. 근데 문제는 이거지. 문제를 정말 잘 냈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냥 내 스타일인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니네는 스타일이랑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 보통. 보통 내가 좋아하면 니네가 싫어하더라고. 자 그래서 보기 싫겠지만 근데 다 할 건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다 할 건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니네 시험지랑 똑같이 있는 걸 준 거고 앞에는 솔직히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니네 틀린 것 문제 언어가 틀렸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냥 오답률로 보자면 앞에서는 사실 틀릴 게 별로 없었고 니네가 잘 풀었고 그건 그나마 이제 설명해 줄 게 뭐냐면 10번인데 자 10번부터 설명을 할 거거든.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게 기말고사랑 연결되는 거 전혀 아닌데도 내가 하는 거는 어차피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판별식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그거는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어차피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럼 수능 보는 그날까지를 목표로 했을 때 여기서 조금 니네가 이제 내가 이제 여러 명의 풀이를 봤지만 아쉬운 풀이들이 몇 개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얘를 니네가 이제 딱 봤을 때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뭐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 경우는 당연히 뭐냐면 판별식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네가 당연히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게다가 이제 짝수공식으로 줬기 때문에 디퍼다. 이 정도면 되게 친절하게 준 거지.
그럼 내가 이제 ft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이거 그냥 그대로 빼기만 하면 되니까 9ft 플러스 20이다라고 하고 얘를 이제 0이라고 놓을 거야. 그죠?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를 니네가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4하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이제 이 부분이야. 이제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인데, 자 ft를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설정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지? ft가 4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첫 번째. 자 두 번째, ft가 5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ft가 4가 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이때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7은 0이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그지? 그래서 니네가 이제 인수분해 했을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거에서 약간 니네가 이제 당황할 수가 있는 게 t제곱 마이너스 6t까지 간 다음에 얘가 플러스 6은 0인데 얘는 딱히 인수분해 되는 형태로 보이지가 않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근해 공식을 쓰고 난리를 치는 이런 형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니네가 항상 지금 내가 니네한테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서울여고 물론 기말 되면 패턴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약간 서울여고에서 이번에 낸 스타일이 뭐냐면 질문을 잘 본 사람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중요해. 나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 야 너네 어차피 질문을 해결하려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시키지도 않은 거를 굳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물론 공부 목적이라면 달라요. 공부 목적이라면 다 알아야겠지.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질문 해결이 목표죠.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봐봐. 질문이 지금 뭐냐면 서로 다른 실수 t의 곱이야. 자, 서로 다른 실수 t의 곱이야. 그럼 여기서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너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 어차피 뭐만 구할 거라고? t의 곱을 구할 거라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t의 곱을 구할 건데 어떤 t의 곱을 구할 거냐면 실수 t의 곱을 구할 거야. 즉 다시 얘기하면 얘가 t 값을 가졌을 때 그게 실수가 아니면 곱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지? 근데 그건 니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근해 공식을 쓴 애들은 이제 그렇게 난 생각하거든. 근해 공식을 쓴 애들은 알았을 거야. 그냥 뭘 알았을 거냐면 두근의 곱은 당연히 얘랑 얘지. 근데 그게 함정일 수도 있다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 저게 근데 실수라는 보장이 있나? 근데 거기서 근해 공식을 간 게 난 안타깝다는 거야. 여기서 당연히 니네는 판별식을 갔어야지. 그죠? 판별식을 가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 3의 제곱 마이너스 7이니까 양수고 게다가 0도 아니니까 서로 다른 것도 맞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바로 니네가 써주면 인수분해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양수여서 등호 안 들어가니까 얘도 서로 다른 거 맞죠? 그러면 답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니네가 그냥 순간적으로 이 정도는 그러니까 니네가 쓸 필요도 없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는 니네가 암산으로도 사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긴 하다는 거지. 그래서 니네가 여기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조금 그러니까 나는 니네한테 뭔가 이렇게 막 마술사처럼 푸는 걸 난 선호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풀까가 되게 중요한 것도 맞는데 질문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푸는 게 되게 중요해. 알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니네가 혹시라도 이랬을 수도 있어. 답을 낼 때 이거 맞은 사람 중에 그냥 이렇게 둘을 곱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냥. 그래서 42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맞은 사람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된다. 원래는 실근 조건을 따졌어야 된다. 얘가 실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조금 더 학교에서 약간 이제 독하게 마음 먹었으면 여기 분명 하나 허근으로 됐을 거야. 그러면 답이 6이 되는 거거든. 뭔 소리야? 답이 7이 되는 거거든. 근데 또 7이 없죠. 그지? 그래서 이제 이도저도 아닌 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건 되게 문제를 착하게 낸 거긴 하다. 그래서 니네가 지금 본인이 맞은 사람들도 인지해야 돼. 여기서 잘못 답을 낸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기말고사 여러 가지 방정식 있죠? 여러 가지 방정식은 뭐가 들어가? 4차 방정식이 들어가. 4차 방정식 2차, 2차로 나누면 2차 방정식 2개 푸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지금 그거랑 똑같다고. 알죠? 그래서 이게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이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는 내가 두 가지를 보여줄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죠. 그냥 니네가 그렇게 세팅만 하면 되는 거라 어렵진 않죠. 그죠? 자,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니네가 어디서 갈리는 거냐면 내가 원점을 어디다 두냐가 중요한 거야. 원점을 어디다 두냐. 근데 보통의 경우는 원점을 어디다가 많이 두냐면 여기다가 되게 많이 둬. 자,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풀면서 보여줄게. 자, 일단 첫 번째야 이게. 자, 첫 번째는 원점을 여기다가 둔 거야. 자, 여기다 두면 니네가 일단 봤을 때는 편해요. 왜 편하냐?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자, 여기서 그럼 주의해야겠지? 여기 간격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돼.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9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오늘 식을 두 개를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만약에 곡선식을 쓴다라고 치면 얘 같은 경우는 x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니네가 쓸 수는 있을 거야.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항상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생각해야 돼. 얘는 나한테 이차함수 그래프의 모형에 조형물이 있다고 했지 나한테 최고차항 계수를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최고차항까지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그죠? 그럼 최고차항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죠. 그냥 3,0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그죠? 대입하시면 그냥 바로 나오겠지? 그럼 3,0, 3 넣었을 때 0 넣어야 되니까 얘는 어차피 그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 그지? 그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직선을 구해야 돼, 이제. 근데 직선은 안타깝게도 얘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지? 그래서 니네가 직선의 방정식은 공수2 아니에요?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해. 이건 항상 뭐 내가 늘 나도 얘기하는데 이차함수 파트는 직선이 없으면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거 정도는 니네가 그냥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일단은 기울기가 m인데 마이너스 5,0을 지나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m에 x 플러스 5다. 이 정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문제는 얘네들이 뭐 한다고 했으니까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접하는 순간에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어쩔 수 없어. 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지. 얘네들이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같다고 놓은 다음에 판별식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얘네들을 같다고 놓은 다음에 판별식 D는 0이다. 이걸 쓸 수밖에 없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9. 자, 이게 mx 플러스 5m. 자, 넘기는 건 뭐 이쪽으로 넘기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뭐 이렇게 되겠죠? 5m 마이너스 9는 0.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 디퍼4를 써주면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0m 플러스 36은 0. 자, 그래서 얘를 니네가 풀면 n값이 두 개가 나와요. 그죠? 누구랑 누가 나오냐? 2하고 18이 나와. 그지? 2 곱하기 18이 36이니까? 근데 여기서 니네가 또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왜 두 개가 나왔지? 하나밖에, 난 하나만 구하고 싶은데 왜 두 개가 나왔을까라고 하면 자, 이때 당연히 니네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죠. 보통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푼 애들도 2하고 18 중에 누가 맞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보통 작은 거를 고르긴 할 건데 왜냐면 이 기울기, 이 m값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18이라는 건 좀 그렇잖아. 너무 크잖아, 저거. 그잖아. 그러니까 이 대충 2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18이랑 2가 왜 나왔냐라고 하면 너네가 이제 요거는 참고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푼다고 생각을 하잖아. 이 상황을 푼다고 생각하잖아, 지금, 그지? 근데 사실은 너네는 자, 나는 이 상황을 풀어줘라고 명령을 내리더라도 판별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판별식은 접하는 모든 상황을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 니네가 계산한 거 어디까지 계산한 거냐면 얘가 내려갔을 때 여기랑 접하는 순간까지 계산을 한 거야. 알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계산을 한 거야. 우리 입장에서, 그지? 우리 입장에서 쓸데없는 거지만 어쨌든 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이 이차함수랑 접하는 직선 두 개를 다 구한 거지 그냥.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얘가 기울기가 더 크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m이 18이긴 한 건데 얘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애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가 여기서 그러니까 2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정리만 해주시면 되냐? 아까 써놨던 여기 있죠, 요식. 요식에다가 니네가 2를 퐁당 집어넣으면 이제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의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은 0이니까 아니 뭐 2m이 왜 나와? 자,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어서 여기 좌표가 얼마였다는 거?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 안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8이 되겠죠? 그 답은 8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럼 이제 보통은 이렇게 풀어요.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특별하진 않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 매우 특별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운정 요소도 있기는 해요. 운정 요소도 있긴 한데 그래서 보통은 나는 이런 걸 풀 때 직선을 오히려 원점으로 삼는 걸 선호하긴 하거든. 그럼 여기서 얘가 이제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차 함수가 그럼 좀 복잡해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보여줄게, 차이를. 자, 만약에 뭐가 됐든 잡아. 직선하고 곡선이 나와서 니네가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직선이 원점을 지나가게 만들면 오히려 편할 때가 좀 있어요. 특히 접하는 경우에. 이거는 그냥 이제 상황만 잘 보시면 돼. 자, 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지금 2였지. 여기가 2였고 여기가 그럼 8이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원점을 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쨌든 9였어. 똑같은 뭐 이건 9가 될 거니까. 그럼 얘는 이제 평균 잡아주면 얘가 5가 되는 거라서 얘가 5,6 이렇게 되겠지. 5,9, 그지? 그럼 여기서는 니네가 이제 또 선택이긴 해요. 뭔 선택이냐면 어차피 얘는 기울기가 똑같아.
얘는 내가 원점을 지나가게 하더라도 어쨌든 기울기는 모르기 때문에 기울기는 m값이 될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보자. 얘는 그럼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mx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치? 근데 이제 니네가 이제 이차함수가 약간 좀 불호일 수 있긴 해. 지금 이거 쓰는 거 자체가 조금 불호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건 니네가 알아서 잘 하시면 돼요. 자, 이차함수 써볼게. 이차함수는 y는 이것도 뭐 니네 취향껏 쓰시면 돼. 무슨 말이냐면 5,9를 지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써도 되고 아니면 꼭지점 만들어서 2,0 집어넣어도 돼요. 알겠지? 그건 뭐 니네 취향 차이.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2,0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알겠죠? 이건 그냥 케이스 분류해줄게. 그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이렇게 놓은 다음에 5,9를 대입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건 니네 뭐 어차피 그 맘이에요. 뭘 하든 상관은 없어. 지울게 그냥 여기. 자, 뭐가 됐든 그건 상관없으니까 니네 그냥 편한 대로 그냥 하면 된다. 뭐가 됐든. 자, 어쨌든 그럼 위에 거에 만약에 내가 집어넣는다고 치면 내가 2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9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0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가 될 거고 얘는 똑같을 거야 아마. 그래서 계산하면. 그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가 두 번째 풀이를 왜 하는 거냐면 이게 뭐가 다르길래 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 그럼 내가 얘를 전개를 하겠죠? 마이너스 x의 제곱. 어쨌든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쓸게 그냥.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5라는 애가 지금 누구랑 mx라는 애랑 만났을 때 생기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접점? 봐봐. 여기서 자, x의 제곱하고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12였잖아. 지금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다시 계산이 안 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0에 x 마이너스 25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16이라고 하자 그냥. 16은 mx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면 x의 제곱 자 플러스 자 m-10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16는 빵 이렇게 되겠지. 그지? 봐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게 요거 이게 사실 진짜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닌데 아니 뭐 그냥 답만 나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자,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해 줄게. 얘는 판별식까지 안 가도 니네가 n값을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자듯이 얘는 무조건 판별식을 가야 돼. 얘는 근데 판별식까지 안 가도 구할 수 있어. 지금 이해했어? 얘가 왜 판별식까지 안 가도 구할 수 있는지 알겠어? m-10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어차피 뭐밖에 없어? 4하고 마이너스 4밖에 없어. 뭔 소리야? 멍청아. 미안해. 8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자, 8하고 마이너스 8일 수밖에 없어. 이해돼? 그렇잖아. 왜 여기가 16이니까. 얘가 제곱이 된 거는 4 아니면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여긴 뭐여야 돼? 마이너스 8 아니면 8이었겠지. 그지? 그러니까 니네가 n값을 구하면 뭐가 되는 거야? 18하고 2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가 답이겠지.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차이점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나중에 수능부는 그날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이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수학을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부터는. 그럼 수학을 공부한다는 목적으로 봤을 때 니네가 어떻게 설정하는 게 더 유리하냐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때 자, 이게 왜 불편했냐면 이게 왜 판별식까지 갔냐면 m이 너무 여러 군데 들어가. m이 너무 여러 군데 들어가서 이 식 자체가 너저분해져. 일단 식 자체가 좀 지저분해진다고. 시작분해가 지저분해지니까 니네가 얘를 딱 봤을 때 얘가 완전 제곱꼴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완전 제곱꼴이 되는 방법이. 그래서 판별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알겠지만 상수 파트가 깔끔해지지. 왜냐면 나는 얘가 m값이 여기만 있거든. 그리고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2차 함수는 어차피 최고차 한계수를 내가 알아낼 거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아주 그냥 클린한 상태야. 되게 편안한 상태라고. 거기에 미지수 하나가 끼는 건데 그 미지수가 1차항도 건들고 상수항도 건들면 니네가 판별식까지 가야 되는 거고 1차항만 건들든 상수항만 건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조금의 차이. 그러니까 진짜 엄청 조금 차이거든. 이게 몇 초란 말이야. 근데 니네가 이제 이번에 시험 봐서 알잖아. 그 몇 초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몇 초. 그 순간의 판단. 확정 짓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내가 니네한테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우리 기말고사든 니네 수능 문제 그날까지 맨날 똑같은데 난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 판별식만큼 불안정한 식이 없어 사실. 판별식이 최악의 식이야. 물론 되게 편안한 식이긴 한데 판별식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란 말이야. 봐봐. 제곱하는 것도 모자라서 마이너스를 곱하는 것도 모자라서 4를 곱해야 되는데 a하고 c까지 곱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식이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실수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안 쓰면 안 쓸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거는 그냥 설정의 문제인 거니까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문제의 방향성이 완전히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알죠? 내가 설명하느라 지금 긴 거야. 사실 이렇게 풀었으면 되게 빨리 풀었을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꼭 풀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단순해질 수도 있다는 거 알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와, 정말 학교에서 작정하고 냈구나 싶었던 게 13번이긴 한데 13번은 거의 최악의 문제죠. 니네 입장에서 봤을 때, 그지? 근데 이거 진짜 편안한 문제였거든? 자, 일단은 그래서 두 가지로 풀이를 할 건데 일단은 내가 처음에 푼 방식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그 내가 니네한테 지금 이게 시험이 다 끝난 마당에 니네한테 지금 자랑하려고 푸는 게 아니잖아, 그지? 나는 이걸 되게 잘 풀어라는 걸 지금 자랑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말이 니네랑 나랑 다르지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지 말고 너네는 이걸 시험 시간에 본 거고 나는 시험이 끝난 상태에서 본 거니까 이게 누워서 풀었단 말이야. 누워서 푼다고 그냥 자다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시험지 보내니까 위로 푼다고 그냥. 니네랑 뭐 상태는 비슷하니까 제가 비몽사몽해서 푸는 거긴 한데 그래도 좀 어쨌든 편안한 마음으로 푼다고 그냥 뭐 시간에 압박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일단 푼단 말이야. 근데 일단 봐봐 13번에서 내가 또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나는 13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난 되게 이게 이 문제 되게 특이하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이건 내 습관이긴 한데 질문이 이상해. 그지? 질문이 A1 더하기 B1이야. 그럼 여기서 니네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다항식에다가 x에다 1을 넣는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냥 개수의 합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궁금한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냥 개수의 합을 그냥 구하달라는 거지. 게다가 둘이 똑같은 걸 넣고 있단 말이야. 다른 거 넣지도 않았어. 그럼 여기서 니네 잘 생각해야 돼. 이건 앞으로도 비슷해. AX든 BX든 서로 똑같은 걸 넣잖아? 그러면 각각을 구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얘가 2고 얘가 4야, 넣는 게. 얘가 1이고 얘가 2야. 서로 다른 걸 넣고 있어. 그러면 따로따로 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같은 걸 넣고 있지. 그 얘기는 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 그냥 x에다 1을 넣었어. 일단 넣어. 그럼 넣으면 뭔가 달라질 거야. 잘 봐. p에 1을 넣으면은 계산을 해봐. 이거 계산하면 어쨌든 유명하니까 4팩토리얼이니까 24겠죠? 그럼 24에다가 거기다가 뭐 10에다가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어? 42가 나올 거야. 이제 계산하면 42가 나오겠죠?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봐봐. 얘가 말하는 걸 잘 봐봐. 얘가 말하는 건 이거야. 자, px라는 애가 있는데 그게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그지?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두 가지 갈림길이 이제 가자. 일단 첫 번째 나는 일단 얘는 그냥 구해놓은 거야. 문제에서 뭔가 이거 관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거 구해놓은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럼 여기서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개수는 자연수라고 했어. 야 니네 그리고 자연수랑 정수는 아예 다른 거 알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다 플러스라는 거야. 마이너스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전이 없어. 얘는 중간에 막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커지기만 하는 숫자들인데 그럼 여기 어차피 끝자락은 1 아니면 3이겠죠? 얘가 3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만 채워주시면 돼요? 가운데만 잘 채우면 돼. 그래서 가운데를 그냥 내가 얘가 뭐 따로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AX라고 놓고 BX라고 놓기는 할 건데 이 A하고 B 역시도 자연수여야 된다는 소리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풀이가 갈리는데 첫 번째 직관으로 가볼게요. 직관. 직관으로 가자. 얘는 나한테 A하고 B가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았고 A라고 B1 중에 누가 더 큰지도 안 말해줘서 그 얘기는 뭐냐? 내 맘대로 설정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인데 자 보세요. 얘가 AX고 얘가 BX라고 치자.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A에다가 1을 넣으면 A는 자연수라며. 그럼 A는 자연수니까 A하고 B는 자연수야. 자, A하고 B는 자연수니까 얘는 최소가 1이야. 그치? 다시. 자, 이건 지금 내가 니한테 설명하는 과정이라서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되게 직관이라고 그냥. 어차피 얘는 1 이상이겠지? 그럼 A1은 무조건 뭐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 3 이상일 수밖에 없지. 그럼 B1도 뭐일 수밖에 없어? 어쨌든 뭐가 됐든 3 이상일 수밖에 없지. 근데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면 내가 얘를 B로 하고 봤으니까 1, 1, 3이니까 5 이상이지. 그지? 그럼 다시 봐봐. 이제 아까 P1이 그럼 A1하고
B를 곱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근데 얘가 42잖아. 그지? 그럼 42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지? 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생각나는 게 뭐야? 6, 7에 40이지. 그치? 3 이상, 5 이상 만족하지? 그럼 얘가 답이겠지. 아마도 얘가 답이겠지.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근데 6은 소인소분해를 하면 2하고 3이 더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2하고 3이 더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 곱하기 21도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3 곱하기 14도 있겠지?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누구는 탈락이야? 얘는 탈락이야.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최소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보고 감탄한 게 뭔 줄 알아? 답에 17이 없어. 아니 그렇잖아. 16부터 시작하잖아. 나 그래서 감탄했어. 17이 없네? 그럼 답은 무조건 얘잖아. 라고 하고 난 그냥 넘겼단 말이야, 그냥. 근데 이제 니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수가 있는가? 이걸 그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면 이게 학교에서 의도는 잘 모르겠어. 학교에서 이걸 설명해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의 의도는 내가 봤을 땐 이걸 일단 전개하라는 거였을 거야. 전개를 하는 거야. 전개를 해서 물론 전개를 어떻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개하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최선을 다해 전개를 하잖아. 내가 써왔어. x의 4제곱 플러스 7x 이게 근데 다 내가 어디까지나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교육과정대로면 이게 맞아.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써놨던 거 어디 갔어? 요거 요식이랑 요식이랑 연결을 해서 개수 비교를 그냥 하면 돼. 그게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금 허둥지둥한 사람은 어디서부터 꼬인 거냐면 내가 말했지만 여기서부터 꼬인 거야. 그러니까 1하고 3을 놨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내가 마이너스 3 넣어도 안 되고 뭐 넣어도 안 되고 뭐 넣어도 안 되는데 이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니네가 뭘 잘못한 거냐? 여기다가 3하고 1의 약수를 넣은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야? 문제를 안 읽은 거야.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했잖아. 우리가 숫자를 넣는 건 1차식일 때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2차식일 때는 넣으시면 안 돼요. 어차피 안 돼. 그래서 니네가 제일 먼저 세팅해야 되는 거 뭐냐면 최고차항 1인 거 알고 상수 3인 거 아니까 일단 여기 세팅하면 내가 모르는 거 2개밖에 없구나. 그럼 봐라. 나 이거 이용했고 이거 이용했지. 이미 3개나 있잖아. 미지수는 2개밖에 없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조건이 3개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무조건 풀리지. 그러니까 연립하면 무조건 풀릴 거 아니야. 그죠? 가장 간단하게 가볼까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겠어? 3차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뭐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는 굳이 2차로는 안 가. 2차로 가는 거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그냥 1차 가도 돼요, 1차. 1차는 어차피 곱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랑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A 더하기 A가 아니지? 맞나? 나 지금 어디로 간다 그랬니? 1차로 간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방금? 얘랑 곱해야 되잖아, 그지? 3A. 그럼 3A 더하기 B가 15구나 해서 이제 얘를 그냥 연립하시면 A, B 값 나오고 그러면 AX, BX가 둘 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든가. 알죠? 근데 저거 첫 번째 건 너무 직관적이긴 해. 근데 사실 니네가 시험 볼 때 한 번쯤은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지. 내가 늘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하긴 하는데 질문에서 니네한테 뭔가 식을 던져줄 때 같은 걸 집어넣고 있으면 저거 구하라는 게 아닐 수 있어. 저거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를 구하거나 아니면 얘는 자연수 조건이었잖아. 그럼 우리 어차피 경우의 수 나중에 할 거고 여러 가지 방식도 하겠지만 이거 부정방정식이거든. 그냥 때려 맞추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어느 정도는 때려 맞출 각오를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돼. 그래서 오히려 얘는 니네가 1을 집어넣어 본 사람은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42가 별로 없어. 그잖아. 애초에 40이라는 숫자가 니네가 떠오르는 게 6, 7밖에 없어. 그럼 6, 7을 대입해봐. 그럼 얼마야? 답이 13이지. 근데 답은 4번에 있잖아. 그래서 그냥 맞나? 이러고 그냥 넘기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알죠? 그래서 13번이 조금 잘 만들어진 문제긴 한데 조금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문제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이제 막 고민한 사람은 이렇게 풀어버리면 약간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뭐야 저게? 저런 문제였단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니네한테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13번의 위치가 중요해. 13번의 위치가 어디다? 시험지, 페이지, 마지막이야. 그럼 누군가 이때 넘기고 있겠지. 다음 페이지를 부스럭부스럭 바스락바스락 하고 있겠지. 근데 난 아직도 이걸 풀고 있어. 근데 누군가 페이지를 막 넘기고 있어. 그때 기분이 어때 갑자기? 조급해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찍고 넘긴단 말이야. 그냥 그런 거를 니네가 그래서 이거는 잘 내신 거예요. 심리적으로 되게 잘 낸 거야.
굉장히 그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린 상태에서 니네가 이제 14번을 보게 되는 거고. 근데 14번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죠? 연습을 하도 많이 했죠. 나 이거 안 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못 풀면 그냥 이거 말고도 그냥 그거잖아. 교과서 풀어봤니? 약간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그 동아 출판에 있는 문제가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하거든. 동아 출판이 좀 다른 교과서에 비해 어렵거든.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제 워낙에 많이 다룬 문제라서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제 14번 풀었어. 자신감 있게 풀었는데 15번을 보면서 이제 약간 좀 당황스럽단 말이야. 15번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 거냐면 이거 약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근데 이게 마이너스 루트 2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니네 입장에선 이걸 뭐 어떻게 푸는 거지? 근데 그럴 시간에 뭐 해야 된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돌리는 거야. 계속.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생각은 해야 돼. 이 Z라는 아이의 순환 구조를 일단 생각은 해봐야겠죠? 그럼 Z는 일단 얘를 제곱하는 순간 뭐가 될 거라? I가 될 거라서 니네가 바로 알겠지만 Z의 8제곱이 1이고 얘는 순환마디가 8이야. 그럼 여기서 니네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 얘 순환마디가 8이지. 그럼 무조건 8번 해야 되거든? 무조건 8번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정말 꾹 참고 믿음을 가지고 8번을 해야 돼. 8번을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알죠? 8번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니네가 이제 얘는 1부터 그냥 느는 거야. 이건 다른 게 없어. 이 문제는 이거 말고 이제 별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얘가 하란 대로 그냥 하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이거 안 썼구나. 어쨌든 이건 아시죠? 거기 써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Z의 1 플러스 Z바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걸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럼 요거 계산할 때는 니네가 편의상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계산을 할 때 루트가 어쨌든 밑에 있으면 조금 불편하긴 하니까 2분의 1 플러스 I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고 이제 풀긴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봐봐. 어차피 주인공이 루트 2지. 여기서 또 니네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주인공이 루트 2잖아. 그럼 루트 1을 그냥 마지막에 곱해놨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앞에 있는 개수만 계속 더 하시면 돼요. 알죠? 개수만 계속 계산을 하는 거야. 루트 2는 냅두고. 근데 또 이 문제 잘 봐야 되는 게 루트 2를 구하는 게 아니죠.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조금 염두를 하시긴 해야 된다. 자, 어쨌든 그럼 얘는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루트 2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탈락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이제 2를 집어넣으시면, 자, n은 아까 전에 했어. 2를 집어넣으면 어쨌든 간에 i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 첫 번째 거는 그냥 i가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i가 될 거라서 얘는 0이 되지. 그래서 얘도 탈락이야. 어차피 안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을 넣을 건데, 자, 3을 넣을 때는 니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를 잘 보시면 돼요. 요거. 여기다가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2분의 i 마이너스 1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그리고 그거의 켤레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을 다시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거의 켤레를 그냥 쓰는 거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누가 i가 지워지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가능성이 생겼지. i가 지워지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 그지? i가 일단 지워지니까 가능성이 생겼고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니까 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네가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니네가 다 찾아야 돼요. 알겠지? 그냥 다 찾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n에다가 만약에 4를 넣었다. 그럼 4를 집어넣으면 니네가 이제 이건 내가 아까 안 썼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여서 얘도 되겠죠? 그지? 그럼 내가 이제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거에 이제 반대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상태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얘가 n이 5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이 첫 번째 거에다가 그냥 마이너스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얘도 정답이 되긴 해요. 알지? 그 다음부터 빙글빙글 도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빙글빙글 돈다기보다는 얘가 루트 2여서 안 됐던 건데 얘가 마이너스를 받을 거니까 다시 되는 거야. 그리고 0이었으니까 안 될 거야. 그지?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 n이 6일 때 안 될 거고 7일 때 안 될 거고 8일 때 안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되는 게 딱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 개. 요거 뒤에는 원래 더 해야 돼, 알겠지? 근데 이거 그냥 내가 시간상 다 쓸 수 없어서 6, 7, 8은 다 안 돼요. 8은 안 될 거 아니야. 어차피 1 더하기 1이니까, 그지? 안 될 거고. 그다음 7일 때도 여기 있는 거 받아서 할 거라서 안 돼요. 뒤집어질 거라서.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는 뒤집어지는 관계야. 그냥 뒤집어지는 관계인데 어쨌든 안 된다. 자, 그래서 일단 니네가 될 수 있는 거 3개 찾았지. 자, 그럼 얘는 뭐야? 8번 중에 3번이 되는 거야. 알지? 8개 중에서 3개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100을 8개로 나눴을 때 몇 개가 나오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럼 이거 니네가 알겠지만 8마디를 100개로 나누면, 자, 100이라는 숫자는 어떠냐? 8을 16개를 가진다. 16개나 가진다고? 무슨 말이야? 정신 차려야 돼. 16개 어떻게 가져? 5개. 이상한데? 16개 맞지 않아? 맞았지, 나 방금. 맞았는데 틀렸다고 한 거지?
아니 잠깐 맞아 이게? 8을 16개 가는 게 맞아? 좀 이상한데? 12개 아니야? 그치? 바본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 12개. 그리고 거기에 이제 4개가 더해지는 거죠? 자, 그거 보세요. 생각을 계산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8번이, 그러니까 8개가 총 12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만큼 3개가 아니 3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치? 12세트가 있는 거잖아? 그 12세트 중에 3개씩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요만큼은 무조건 확정적으로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사실 이거야. 얘가 4번 남았잖아. 이 남은 거에서도 몇 번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1, 2, 3, 4니까 2개지. 그치? 그래서 이 중에서는 아마 2개만 될 거야. 1, 2, 3, 4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니네가 더하시면 답이 나겠지. 그렇죠? 이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걸 다 세야 돼서. 직접적으로 세긴 세야 돼. 근데 조금 빠르게 세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여기까지 왔을 때 머리를 좀 잘 쓰긴 해야 된다. 여기까지 왔을 때. 어차피 우리가 z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안다는 전제 하에 가면 z의 5제곱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z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계산했던 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냥 계속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여기에 마이너스 붙고 여기에 마이너스 붙고 여기에 마이너스 붙고 7번 갔지? 그 8번째 뭐가 나와? 2가 나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죠? 그래서 여기 뒷부분은 조금 빠르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알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15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니네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이걸 시간 안에 다 풀기는 어렵긴 했다. 질문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으면 아까 말했지만 13번을 만약에 진짜 그냥 엄청 운 좋게 나처럼 만약에 풀었다. 그럼 거의 한 1분 컷이거든요. 1분 안에 끝나. 그럼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간을 번 거지. 그러니까 벌었으니까 여기서 풀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또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z의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뒤는 내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시간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니네가 시간을 벌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는 거 알죠? 여기가 그래서 그런 문제였다. 자, 그리고 어차피 다 할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또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어렵게 나온, 그러니까 어렵게 나온 건 아닌데, 어렵게 나온 거지. 이런 걸 어렵다고 하는 거지. 어렵게 나온 건 아니라고 한 거는 이게 풀라면 풀 수 있어. 근데 풀 수 있는데 니네가 좀 당황스러운 게 또 18번이 있죠. 18번. 근데 이거 약간 문제들이 다 그 창작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들었는지 컴퓨터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다 창작이긴 해서 니네가 다 처음 보는 문제인 건 맞아요. 왜냐면 나도 이런 문제를 본 적은 없어. 근데 이제 다만 머릿속에 이제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다고 그냥 생각할 뿐이지 이거를 처음 보다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니네한테 아까 얘기했던 건데 나도 시험장 가서 풀었을 땐 어떨지 몰라. 이걸 뭐 풀 때 바로 생각이 났겠어, 그지? 비몽사몽으로 풀었을 때. 그래서 가끔가다 나랑 뭐 뇌 바꿔달라는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 망해. 갑자기 내가 자면 어떻게 갑자기 풀다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얘 봐봐. 여기서 니네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 이거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그 문제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지? 근데 그거랑 달라. 문제를 잘 읽어보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게 PX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PX가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 지금 내가 쓰는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해. 알지? 자, PX는 누구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식에서 니네가 숨겨진 힌트, 숨겨진 조건을 해석을 해야 돼. 이건 다시 쓸게요. 자, 여기에 숨겨진 조건이 있어요. 자, 숨겨진 조건이 뭐냐면 PX는 그러니까 사실 숨겨졌다고 그냥 대놓고 써져 있긴 한데 니네가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거지. x-1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수로 갖는다. x-를 인수로 갖겠지. x-를 다 있는데 이걸 좀 더 이제 편하게 해석해 보면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죠? 그래서 니네가 이번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야. 기말고사도 마찬가지. 어차피 여러 가지 방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다항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니네 근데 이건 똑같아. 수능부는 그날까지 맨날 똑같아. 이게 봤을 때 니네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공통이야. 알지? 공통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 수학에서는 공통사항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공통사항이 안 보이면 힘든 거야. 모두 다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px는 반드시 x-로 나눠 떨어질 거야. 그리고 문제를 다시 읽어봤을 때 보세요. 얘 분명히 3차잖아. 그지?
그럼 다시 이제 문제를 읽어볼까? 자, px는 뭐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어요?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미 2차야. 그럼 나머지는 몇 차겠어? 1차겠네?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은 해야 돼. 얘가 1을 인수로 가질지도 모르지? 다시, 자, 중요해. 얘가 만약에 1을 인수로 가지면, x-1을 인수로 가지면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건데, 얘가 1을 넘으면 0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치? 얘는 1을 인수로 가질 수가 없어. 그치? 그럼 누군가는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 그게 누구야? 얘지 뭐 그냥. 얘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되고.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다항식에서 중요한 건 다항식은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고? 다항식은 차수와 개수를 생각해야 된다고. 차수 알았어. 근데 나한테 개수 준 적 있어? 없어. 그치? 그래서 최고차항을 내가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 니네가 최고차항 개수 근데 어차피 C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C라고 쓰시면 조금 그럴 수 있는 게 얘가 3이 앞에 있어가지고 C라고 쓰긴 좀 그렇죠. 그럼 3분의 C라고 써야 되는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K라고 썼어요. 알지? 최고차항 개수를 그냥 K라고 일단 마지막에 붙여놨어. K를 붙인 건 딴 거 아니야. 이거 상수야 상수. 이건 왜 그랬다? 최고차항 개수를 내가 몰라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옆에다 써놓으면 돼. 이렇게 내가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게 된 거냐?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한 거냐면 C는 3K예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만약에 지금 내가 쓰는 방식이 불편하다고 하면 3분의 C를 쓰면 되긴 해. 근데 3분의 C가 더 불편하지 않나? 분수 끌고 다니면 조금 불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아예 C는 3K구나. 여기까지 그냥 일단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쉬워. 그 다음부터는 쉽다는 게 뭐냐면 자, 그 다음부터는 원래 니네가 알고 있던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가지고 있어. 1 넣으면 0 되겠죠? 그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아니면 2를 집어넣을게.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 빼고 다 사라져요. 그지? 2 집어넣었어. 사라지지? 2 집어넣었어. 사라지지? 2 집어넣었어. 얘 혼자 남지? 그럼 얘가 A가 된다 이거야. 그죠? 근데 이거는 문제 조건인 거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찾아낸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도 우리가 근데 쓸 수 있긴 하잖아. 그지? 여기다가도 내가 뭘 대입할 수 있어? 2를 대입할 수 있거든? 그럼 2를 대입하면 K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너네가 이걸 지금 옳게 가고 있는지 이상하게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이걸 생각하면 돼. C가 3K, 이미 C는 K로 정리됐지. A가 K로 정리됐어. 그럼 괜찮게 가고 있는 게 맞지. 그럼 다 K로 정리되는 소리니까. 그래서 얘네가 여기서 바로 2를 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얘가 12, 얘가 12, 24, 거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24, 18 빼면 6. 그럼 얼마 이게? 얼마지? 6K겠다, 그지? 6K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은 이제 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그냥 3 집어넣으시면 돼요. 3 집어넣으면 2A가 될 거고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얘도 2B가 될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3을 집어넣으세요. 3을 똑같이 집어넣어. 그럼 3을 집어넣으면 이번에는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왔지? 24K. 24K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했었던 대로 A가 6K라고 했으니까 그거 설정해서 계산을 해주면 B는 6K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구한 거야. 뭘 다 구했냐? C가 3K, A가 6K, B가 6K까지 다 구했어.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게 뭐였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을 지금 하긴 했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러면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5K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거의 최소를 찾는 거야. 그죠? 야,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 어차피 그럼 15K 최소니까 우리 누구만 찾으면 돼? K만 찾으면 되지. 그치? K 최소만 찾으면 되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거 이제 해야겠지?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P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자, P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뭔가 일이 벌어진대요. 그죠? 그럼 4를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 집어넣을게. 여기다 집어넣어봐야 어차피 의미 없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여기다가 니네가 집어넣어서 4를 집어넣어 보면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24K가 나와요. 이건 계산 그냥 하면 돼. 하면 되니까 넘어갈게. 자, 그리고 얘가 30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300보다 크다를 하시면 일단 K 값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지? K 값이 일단 나오긴 해. 얘를 내가 나누면 12분의 아니지. 얼마? 6분의 얼마? 6분의 25? 뭐 이렇게 될 거야. K는 이렇게 될 거야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A, B, C가 정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때 K도 정수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정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이때 해줘야 되는데 다시 쏘리 잘못 얘기했어.
자, A, B, C가 정수라고 했지. 잘못 얘기했어. 다시. A, B, C가 정수라고 했지. K가 정수라고 한 적은 없지. 아까 기억나? 여기 내가 3분의 C라고 써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분수일 수 있단 말이야. 다시. 이때 얘는 상수고 내가 상수라고 설정하는 건 그냥 실수야. 그러니까 얘는 정수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A, B, C가 정수인 건 맞는데 얘는 정수인지 몰라 우리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정수로 그냥 이끌어 갈 건데 정수로 이끌어 간다는 건 뭐냐? A 정수래매. 그지? C도 정수래매. 그지?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3을 할 거야 그냥. 자, 이렇게 만들 거야. 자, 이렇게 만들면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만들면 얘가 정수라는 게 이제 확정이에요. 그죠? 왜냐면 얘가 C였으니까. 그지? 그러면 우리가 3K라는 애가 어쨌든 정수인데 걔가 지금 뭐보다 큰 상태니까 12.5보다 큰 상태니까 굳이 따지면 13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여기서 보통 이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잘 계산하다 틀린 애들 중에 이제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어. 여기를 K라고 놨을 때 문제점은 제가 분수일 수도 있는데 정수라고 단언하고 풀어보면 여기서 틀려요. 여기서 최소를 구해버리면. 여기서 최소를 구하면 안 돼. 최소를 여기서 구해야 돼. 정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구해야 돼. 그리고 나면 3K가 13 이상이 되는데 아까 우리 뭐 구한다 그랬어? 15K 구한다며. 그지? 그러니까 15K를 구하면 15K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13 곱하기 5가 되니까 65 이상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니네가 이거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 봤을 때 체감 난이도가 막 엄청 엄청 어려웠어. 막 결국 찍을 수밖에 없지 않나. 맞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 드리긴 한 거야 이게 지금 다. 근데 이제 내가 니네한테 말하려고 하는 건 이미 다 지나갔는데 이렇게까지 풀어주는 거는 기출 문제가 나올 건 이걸 다시 낼 일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조금 완화해서 내더라도 사람의 성향은 숨길 수가 없어. 사람의 성향은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간단한 걸 선호하는 거야. 그래서 외형적으로 니네를 속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니네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서답형 3번은 근데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 서답형 3번은 니네가 그냥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날렸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 서답형 4번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니네가 이번에 조금 느꼈겠지만 뭐가 됐든 객관식에서 시간을 끌 것 같으면 일단 서답형으로 빨리 달려가긴 해야 돼요. 그래서 서답형 3번도 일단 설명을 해볼 건데 근데 서답형 3번은 근데 내가 니네 학교에서 제공한 풀이대로 나도 풀진 않아서 그냥 일단은 어차피 다 지나간 거니까 굳이 학교 풀이대로 풀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풀었게 나 혼자 그냥 풀고 싶은 대로 풀게 그냥 대신에 서술형으로 까이지 않을 정도로 일단 풀 거예요. 아니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안 까이게 안 까여야지 그지? 까일 걸 설명하면 안 되지. 자, 가족권 일단은 여기서 니네가 생각을 해주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 이게 니네가 이걸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냐. 이거 모의고사에도 이런 문제 있었거든. 근데 그걸 지금 심하게 조금 변형해서 다르게 보일 수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니네가 아는 것처럼 내가 발을 씌워도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 그지? 이 상태에서 내가 발을 씌웠어. 어차피 0은 0이겠지. 그래도 안 바뀌어요. 발을 씌워도 바뀌지 않아. 그래서 이걸 니네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그냥 ax제곱 마이너스 20의 x 플러스 25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z하고 z바구나. 이렇게 니네가 그냥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얘가 발을 씌워도 바뀌진 않을 거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모의고사 문제 중에 있었어요. 가나 조건 비슷했어. 가나 조건이었고 이거 있었고 그 밑에는 뭔가 뭐 작아요 뭐 이런 문제였어. 근데 어쨌든 내가 보기엔 거기서 착안해서 낸 문제가 맞아. 그래서 얘는 니네가 딱 이걸 봤을 때 여기도 z바가 들어가고 여기도 z바가 들어가는데 2차네? 그러면 이걸 니네가 a 플러스 bi를 넣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발을 씌워도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건 두 개야. z랑 z바. 그러면 얘는 이건 2차 방정식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니네가 여기서 준비물을 그냥 빨리 준비해 놓는 거야. z랑 z바를 더하면 a분의 20일 거고 z랑 z바를 곱하면 a분의 25일 거야. 이거는 그냥 준비물이야. 알겠죠? 그냥 만든 건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나조건에서 필요하네. 그지? 나조건에 있는 걸 그러니까 나조건을 위해서 그냥 썼다고 칠게요. 그냥 나조건을 위해서 z바를 그냥 다 쓸게요.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나조건에 나와 있는 것도 이것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되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줄 일이야? 바바를 주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바바를 그러니까 말이지 성향이야. 복잡해 보이는 걸 되게 선호하는 거야.
복잡한데 간단한 거.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 근데 실제로는 되게 간단해. 별거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이게 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니네한테 그냥 이 2차 방정식의 합과 곱을 더하라고 시킨 거야. 그리고 그게 3보다 크대. 그냥 이게 다야. 그치? 그래서 그냥 이거 둘이 더하라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걸 니네가 계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까지 해주시면 얘 정리하면 얘가 a분의 45가 될 거고 그게 3보다 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a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니네가 계산하면 a 값이 15보다 어쨌든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나 만들어낼 수 있죠,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조건에 애들이 꽂혀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이걸 설명한다고 여기까지 그냥 오긴 했거든. 근데 원래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방정식이 어쨌든 간에 지금 허근을 갖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야. 얘가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개수 물어봤지. A의 개수? 그럼 잘 봐.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미 A가 15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왔어. 그러면 뭔가 제한하는 범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제한 범위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제한 범위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럼 생각해. A의 위치가 어디냐? A의 위치는 2차 방정식 중 개수야. 개수 중에 하나야. 개수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근의 조건을 줬어. 그럼 니네가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다시 나는 A의 범위가 필요해. 2차 방정식의 개수에 문자가 껴있어도 그 문자의 범위가 필요해.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고 근의 조건은 허근이래. 그럼 생각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 뭐? 판별식밖에 없어. 그냥 판별식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문제 조건 그 어디에도 나와 있는 게 아닌데 스스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찾아내는 게 사실 중요하긴 했다. 15보다 작은 거는 찾아요 다. 어떻게든 찾아. 니네가 뭐 근의 공식을 쓰든 뭐라든 무조건 어떻게든 찾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니네가 따로 챙겨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거 바로 계산할게요. 자, 판별식 써보자. 그럼 디퍼 4를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반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근데 그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A는 어떻게 되냐? A는 4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제한 범위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일단 4보다 크고 15보다 작다가 답이긴 한 거야. 근데 이상하잖아. 나는 지금 다조건을 안 풀었거든. 다조건을 안 풀었는데 이미 범위가 나와버린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조건을 해석을 할 건데 요 다조건은 아예 다르긴 하거든. 그 문제 풀이랑 다르긴 해. 문제 풀이는 A 플러스 BI를 두라고 한 것 같은데 그 A 플러스 BI를 둘 때 조금 단점이 뭐냐면 니네 이거 나중에도 어쨌든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를 내가 A 플러스 BI로 넣으면 일단 여기서 틀린 건 첫 번째 뭐? 일단 문제가 A를 선점했어. 그러니까 A를 쓰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P 플러스 Q라고 써야 돼. 보통 뭐 P 플러스 Q든 뭐 쓰고 싶은 대로 써야 돼. 근데 이때도 단점이 있어. 이렇게 썼을 때 니네가 옆에다 뭐라고 써줘야 돼? PQ는 실수단 말을 안 쓰면 감점이야 원래. 그래서 얘는 두는 건 상관없는데 서술형에서는 조금 애매한 거야 이 풀이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 나는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 이렇게 푸는 걸. 나는 이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건 성향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성향은 바꿀 수가 없잖아, 그지?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야, Z가 실수야.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 Z랑 Z바가 같아요. 발을 씌워도 똑같아. 실수는 발을 씌워도 영향을 안 받거든. 그지?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잖아? 그럼 Z는 실수가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이야? Z랑 Z바는 같을 일이 없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얘가 실수가 아니라며. 실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을 일이 없는 거야. 같을 일이 없어요. 그죠? 같을 일이 없겠죠? 자, 정리해보자. 어차피 그럼 구조 똑같을 거니까 그냥 바로바로 쓸게. Z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4에 Z 마이너스 Z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2 사라질 거야. 그럼 얘는 0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이해했어 지금? 전개하면서 넘긴 거 어차피 구조가 똑같아서 전개하면서 넘긴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지? 이렇게 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이 뭐야?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 얘는 0이 될 수 없다니까. 이건 사실이야. 그치? Z는 애초에 허수였으니까 얘는 0이 될 일이 없어.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만족시켜줘야 된다? 얘를 무조건 만족시켜줘야 된다.
자, 얘는 사실이에요. 그냥 얘는 그냥 얘가 처음부터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건 이거라는 거지. 아, 이것만 지켜주면 되는구나. 그럼 이것만 지켜주면 되니까 얘를 내가 다시 한번 써주면 z 더하기 z바가 4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z 더하기 z바가 아까 뭐였죠? a분의 20이었는데 걔가 4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a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5가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거 하나가 딱 빠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4부터 15까지가 맞는데 그 중에 5는 제외.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그래서 원래는 니네 그 서술형 답안지를 니네가 봤겠지만 원래는 a 플러스 b가 그러니까 설정해서 푸는 게 맞긴 맞거든. 설정해서 푸는 게 맞긴 맞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같은 맥락이라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 얘가 0이 됐어. 이거 실수지? 그럼 바시오도 똑같겠지. 실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사실. 그래서 난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정리를 했었는데 실제로 학교 풀이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푸는 거로 설명을 한 것 같긴 하거든. 0 되는 거 찾아서 개수 비교해가지고 복소수 상등 써가지고 0 되는 거 찾아서 일단 다 Z 찾아놓고 그리고 푸세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상황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다. 사실 니네가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이 범위 때문에 결국은 판별식을 쓰든 뭘 쓰든 했어야 돼가지고 요게 이걸 2차 방식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긴 했어. 2차 방식으로 봐야 판별식이 떠오르고 바로 저 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조금 중요하긴 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이것만큼 막 특징이 막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조금 특징적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일단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